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보입니다. 자, 그동안 이 상반기 동안 이 이사 대책도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었죠, 본인들이. 하지만 최근의 움직임 보면 이 추세가 다시 이전에도 상승 추세가 꺾이진 않았습니다. 약간 감소했을 뿐인데 다시 이 감소세가 상승 추세로 바뀌고 있는 이 그래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 6월이 지나게 되면은 이 거래량이 한 번에 또 터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무주택에 계신 분들이나 갈아타기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에겐 시간이 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투자 수요는 지금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6월 이후에는 세금도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매수해봐야 단기적으로 봐서는 남는 금액이 없을 뿐인데, 다만 좀 장기적으로 추세를 보시게 되면은 은행의 농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할 곳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시장 흐름 가운데 지방의 비규제 지역의 움직임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 같은 지역이나 강원 지역이나 이런 지역 보면은 또 10억을 넘기는 아파트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이 흐름 자체는 비규제 지역이 상당히 좋고, 수도권으로 한정돼서 봤을 때는 저가 부동산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 절대 고려 대상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동산, 사실 부동산 투자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부동산은 저는 거의 얘기를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종목은 사실 투자하시면 피곤할 수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오늘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요즘과 같은 때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좀 덩어리가 큰 그런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최근에 꼬마 빌딩도 많이 올랐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 게 꼭 상업용 빌딩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가구 주택을 작은 비용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투자하면 어떨까라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 종목만은 좀 피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떤 거를 절대 피해야 되는지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하단에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놀라운 부동산 전용 강의까지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수요입니다. 그 부동산의 수요량이 얼마나 두터운지, 얼마나 많고 차후 미래에 얼마나 많아질 것인지를 염두하고 하는 것이 이 부동산 투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공급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이라면, 그리고 수요가 더 늘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부동산이라면 사실 피하는 것이 맞죠. 하지만 이들 부동산의 공통점이 아무래도 수요가 적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게 특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피해야 할 부동산도 오르긴 오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인플레이션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부동산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입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무조건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보실수록 그렇습니다. 다만 이 입지별로, 종목별로 이 상승하는 속도, 그리고 가격의 수치량, 이것이 좀 다르게 되죠. 자, 우리가 투자를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미래 그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해지 개념으로 투자를 잡으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있는 이 부동산의 가치보다 5년, 10년 뒤 가치가 크게 증대되고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부동산을 찾으시는 게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자, 흔히 우리 투자라고 하면 당연히 호자를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이것을 잊어버리고, 요즘 보면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비교적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메리트만 있다면 그냥 장기로 가지고 있지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막연하게 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매입을 하시고 나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지금 싼 물건이 나중에 비싸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도 오히려 저렴한 축에 속하는 부동산이 될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거의 이런 물건들 투자하시는 분들의 말로를 보게 되면은 똑같이 싸다는 이유로 사시는 분한테 넘겨요. 같은 가격에 넘기면 다행인데 그보다 싸게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더라. 자, 물건을 매입하는 순간 또 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겪고 결국 싸게라도 처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이게 장기로 끌고 가야지라고 분명히 샀는데 장기로 끌고 가는 분이 많이 없더라. 예,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렇듯이 부동산은 다 오르지만 많이 오르는 부동산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되게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내용인 것이죠. 자, 오늘의 콘텐츠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줄여주는 겁니다. 제가 먼저 얘기를 해주면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 최소한 이 부동산을 사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게 되겠죠. 네, 거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자, 결국 키워드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그 해당 부동산의 수요량입니다. 이 수요량이 나중에 늘어날 것이냐,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이냐, 이것을 판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수요량을 체크할 때는 이 매매 수요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임차 수요까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투자 물건을 내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주는, 펀더멘털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임차 수요이기 때문입니다. 네. 포텐셜은 뒤로 하고 임차 수요는 현재 내재 가치다. 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의 경우에 제가 피해야 될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원룸 구조, 네, 그리고 원룸으로 된 다가구, 이거를 좀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를 만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즘 최근에 상담을 요청하신 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준비를 한 것이거든요. 자, 일단 임차 수요가 한계가 지어져 있는 부동산들은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데, 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공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원룸이 가장 공급하기 쉬운 주택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주차장법에서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로 공급하다 보면 공급하기가 다른 주택보다는 쉽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1군 건설사가 짓는 오피스텔 굉장히 많아졌죠. 네, 굉장히 많아진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요즘에 정비사업지 진행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재개발 진행되는 현장들 보면은 이 건설사들의 홍보, 마케팅 장난 아닙니다. 예, 장난 아니에요, 정말로. 예전에는 콧방귀도 안 끼던 그런 현장에 건설사들이 뭐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게다가 이렇게 불릴 현장이 없다 보니까 전에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로 이 시공비가 나와야 이 1군 건설사가 참여를 했는데 요즘에 아파트를 보면은 1군 건설사 굉장히 많죠? 예,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만 믿고 그냥 원룸도 덜컥 그냥 사시는 분 많아요. 이 원룸들 보시면은 그런 현장들 구조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원룸, 1.5룸, 2룸, 3룸까지 이렇게 구조를 빼서 한 건물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이 면적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들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붙는 데 반해서 원룸은 가만히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입주 시점 되잖아요. 마이너스 P가 등장합니다. 원룸에만요. 네. 이게 공통적으로 계속 이어져 와요. 제가 원룸이 피 붙는 현장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다. 네.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주 수요도 뻔하고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매수하는 수요도 뻔하기 때문에 수요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으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도 원룸은 못 살린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최소한 입주 세대원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투자를 할 때는 임차 수요가 이 일정 규모로 형성이 되고 전세 시세를 형성하려면 세대원 구성이 최소한 2명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이상 돼야 이제 거주 부담에 대한 거주비를 부담하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 한계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둘이 들어가니까 한계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세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원룸은 시세를 할 게 없어요, 사실. 지멋대로입니다. 근데 뭐 1.5룸, 2룸 이상부터는 시세가 형성이 되죠. 해당 지역의 전세 얼마다. 근데 원룸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투자할 때는 입주 세대원 구성이 신혼부부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이런 소액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룸의 경우에는 수요 한계가 극명하고 또 앞으로의 공급도 꾸준하게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임차인들 월세 비중이 높고 또 이사를 자주 갑니다. 혼자 살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율이 너무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2년도 안 되는데 두 번, 세 번 이사를 보내고 복비를 부담하시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더라. 예. 전세 비중 높고 전세가 상승 또한 굉장히 늦습니다. 예. 1인 수요기 때문에 예. 투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세가도 빨리 올라가는 예, 지역들 많거든요. 근데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상승도 제일 더디게 간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좀 피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은 절대 살 때 좀 빼놓고 봐야 되는 이 부동산 중에 이제 구조면이죠. 구조면에서 이 원룸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같은 비용으로도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다른 투자처를 염두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원룸 구조는요, 공급이 앞으로도 꾸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노상업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어지는 현장이 급증했습니다. 지금 분양하는 오피스텔 굉장히 많은 거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도 이 원룸 구조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매매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층 한계가 극명하고 앞으로 이 원룸을 사는 수요자가 늘어난다? 그건 아니죠. 지금 저렴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요자들이 많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임차 수요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동하는 데가 어디냐? 이 계속 새로운 건물들로 이동을 합니다. 그 지역 내에서도 새로운 신축이 생기면 글로 이동해요. 공급이 꾸준하다 보니까 계속 이동하는 구조로 가는 모습을 손쉽게 여러분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건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면서 이 내용 연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저하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고, 이게 수익률 저하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실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 예. 예, 공실률이 가장 높은 구조가 또 원룸입니다. 가장 또 많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원룸을 여러분들 사실 때는 장기로 월세 수익 시세 차익용이 아닌 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고려를 한다면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 개를 모아서 꾸준히 뭐 한 해에 뭐 몇 개씩 모아서 나는 이거를 뭐 100개 정도 운용하면서 임대 수익으로 살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길게 보시면 돈이 좀 많으시고. 근데 이거 시세 차익을 계속 이루면서 내 자산을 급격하게 불리는 데는 이 종목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노후를 보내야겠다. 뭐 이러한 전략으로 가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얼마 안 되는 그 소액을 가지고 자산을 불려야 되는데 자산을 불리는 목적으로 이런 원룸들을 사시는 건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부동산이든 아예 사면 안 된다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이거보다 더 나은 부동산 투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이것은 장기적으로 내가 조금씩 매입을 해서 은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니시면 접근 안 하시는 것이 좋고, 사실 은퇴 목적이라고 해도 저는 희소성이 좀 더 높은 상가나 아니면 차라리 오피스, 사무실이요. 오피스를 매입을 하시는 것이 노후 준비를 하는데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냥 원룸 오피스텔 이 정도는 약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다가구 건물입니다. 요즘에 뭐 꼬마 빌딩 열풍이죠. 그리고 강남을 비롯해서 뭐 중심 지역들 보면 빌딩 가격이 뭐 2배, 3배 오른 지역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2배 정도씩은 최근 2, 3년 안에 다 오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급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도 많고 해서 뭐 이러한 꼬마 빌딩을 사야겠다라고 염두하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올근생 상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물건이 희소하다 보니까 다가구 쪽으로 눈을 트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다가구 중에서도 이런 수요들을 의식해서인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안에 세입자를 다 세팅을 해놓고 전세로만 세팅을 해놓고 1억, 2억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꼬마 빌딩들이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실제로 투자를 하시고 자문을 요청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근데 이런 건물은 여러분들 한 2년, 4년만 돌리시게 되면은 정말 곡소리가 나올 정도로 임차 수요도 굉장히 흔들리고요. 여러분들이 나가는 지출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일 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나중에 여러분들 매도할 때도 굉장히 처리하기 힘든 게 바로 이 다가구입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로
이러한 물건들의 공통점은 토지가 작습니다. 토지가 작아요. 쓸모 있는 땅이라고 불리면 새로 건축물을 올릴 때는 최소한 70평, 80평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땅이 아니란 말이죠. 거의 뭐 한 50평 이내의 그 땅들이 많다. 예. 투자금만 보시고 덤벼들다가는 나중에 매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물건을 구태여 만약에 그래도 나는 뭐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건물을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예, 최소한 본전은 때릴 수 있는, 자, 입지가 수요와 좀 일치하는 대학가, 예, 이런 원룸은 수요층이 딱 맞죠. 대학가 학생들, 그리고 업무지, 예, 3대 업무지 있죠. 이 업무지랑 좀 근접한 지역들 아니면 역세권, 요런 데를 들어가서 보유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생각만큼 월세 수입 받으면서 좀 길게 끌어가는데 문제가 없을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보유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시면서 한 2년도 지나지 않아서 팔고 싶은 처치곤란 매물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원룸으로 채워지고 이 다가구 주택 소액으로 올 전세 껴둔 물건이 상당히 또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입지에 있느냐 아니면 이 금액으로 딴 데 투자했을 때 더 효용 가치가 높은 데는 어딜까? 이거는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원룸 구조, 살 때 두 번, 세 번 생각해라. 또 원룸으로 이뤄진 다가구 건물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일단은 이 경험 차원에서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자, 미리 알려두면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더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컨텐츠 원룸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 블로그 있죠. 이거 누르시면 블로그 이동되니까 이웃 신청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요즘에 뜸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지역들 계속 언급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오르는 모습들 계속 보여주고 있죠. 여기 가입해 주시면 놀란부동산 전용 강의도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